차례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직업의 형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월급쟁이, 즉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의 형태와 자영업자,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나뉠 수 있죠. 확실히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면서 뚜렷하게 보이는 현상 중 하나는 개인 사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관심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또 동경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반해 직장인은 그 직업의 매력을 점점 잃어가다 못해 그저 생계수단을 위한 밥벌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제 주변에서 직장인을 꿈꾸는, 직장인의 삶에 만족하는, 정말 회사가 좋아서 다니는 월급쟁이가 꾸민 사람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다들 하는 말이 그냥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밥벌이용, 딱 그 정도고 마음속에는 언젠가 퇴사를 하고 개인의 꿈을 이루는 음식점을 차린다든지 카페를 차린다든지 쇼핑몰을 한다든지 유튜버가 된다든지 다 각자 저마다의 꿈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는 그들의 발판인 것 뿐이죠. 일단 무엇이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다니는 곳이 직장인 거예요. 그래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죠. 솔직히 저도 그래본 적 없던 거짓말이죠. 저도 한때는 풀타임 유튜버도 꿈꿨었고 지금 하고 있는 팟캐스트도 비록 취미로 시작했지만 언젠가 풀타임 팟캐스터가 되는 그날을 꿈꾸기도 해요. 개인 사업가, 컨텐츠 크리에이터, 스타트업 대표, 인플루언서. 저는 사람들이 그 직업 자체보단 이 타이틀에 더 목매는 경향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직업의 이면을 들여다보기 전에 그럴싸한 타이틀을 달고 싶어서, 그렇게 불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 자영업자를 꿈꾸는 사람도 꽤나 많다고 짐작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어봐야 할 거는 이 자영업자가 정말 보이는 그대로 꿈만 같은 직업일까? 회사의 그늘에서 벗어나 내가 하고 싶은 걸 직업 삼아서 내가 나의 보스가 되는 것이 정말 보이는 대로 이상적인 걸까? 그에 반해 왜 월급쟁이는 점점 과소평가되고 있는지, 마치 개인 사업가, 자영업자는 인생에 무언가 큰 성공을 거둔 사람처럼 비춰지고 그에 반해 직장인은 약간 그 직업의 의미가 퇴색되는, 더 나아가 실패자처럼 여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깊이를 좀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이 저 포함해서 앞으로 직업의 갈림길에 놓일 분들을 위한 약간의 지침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완벽한 직업이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그 이면을 들여다보고 장단점을 한번 따져보는 것도 좋은 선택을 위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에피소드 바로 시작해볼게요. 그럼 먼저 왜 그토록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 월급쟁이라는 타이틀을 피하려고 할까? 그 이유를 좀 짚어보고 싶어요. 일단 저의 견해를 비춰봤을 때 그 이유 중 첫 번째는 누군가의 밑에서 일한다는 사실이 다소 껄끄럽게 느껴져서 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일을 도맡아 하면서 남이 주는 월급을 받고 아파도 참고 일하고 휴가도 내 맘대로 가기 힘들다는 사실이 마치 내 인생의 주도권이 빼앗긴 느낌이 들게 할 때가 있어요. 누구나 내 삶의 주체가 돼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내 일정도 유연하게 짜고 상사 눈치에서 벗어나 쉬엄쉬엄 일하는 환경을 꿈꾸죠. 하지만 직장인의 신분을 가진 순간 현실은 그저 퇴사만을 바라보며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하루살이에 불과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다들 그런 말 하잖아요. 남의 돈 받고 일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이 시키는 일을 한다는 그 자체에서 내가 내 삶을 능동적이고 진취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에 불만족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이유 중 하나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다니는 직장은 그저 추후 새로운 도전을 위한 발판에 불과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런 생각하죠. 이 회사는 그저 시작일 뿐이야. 삶에 어떻게 하고 싶은 일만 하면 살겠어. 하기 싫은 일을 견뎌내야 하고 싶은 일을 하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 순간을 꿈꾸며 좀만 참자, 버티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회사를 다녀본 적 아마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일단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갖기 위해선 일단 무언가를 배워야 합니다. 그럼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죠? 시간과 돈이죠. 그럼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약간 자의반 타의반으로 선택하게 되는 곳이 회사죠. 그 회사가 나의 꿈의 직장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일단은 급한 대로 일단 뭐라도 해야 되니까, 놓을 수는 없으니까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생각을 하고 다니게 되죠. 따라서 이런 사람들에겐 직장은 그저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 내에서의 나의 미래를 그리기보다는 나는 어차피 여길 떠날 몸이니까, 언젠간 떠날 거니까 내가 내 열정을 이 회사에 쏟을 바에는 퇴근한 후에 나의 취미를 다지는데, 나의 미래를 가꾸는데 써버리자,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무래도 앞서 언급한 소셜미디어가 발전하다 보니까 유튜브나 인플루언서 등 이 인터넷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비교적 나보다 돈을 쉽게 버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과 비교하게 되는 거죠. 나는 꼼짝없이 주 5일 7, 8시간 동안 앉아서 일만 하다 오는데, 저 사람들은 사진 몇 장 올리고 물건 팔아서 돈 벌고, 누구는 여행하면서 돈 벌고, 먹으면서 돈 벌고, 그냥 본인 일상 찍으면서 돈 벌고, 그게 보여지는 것만 보다 보니까 그게 고생하지 않고 돈을 버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게 하죠. 이런 데서 현타를 느끼는 사람도 꽤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 한 적 많습니다. 근데 또 남의 떡이 커 보이는 법이라고, 막상 우리가 해보면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 자영업자의 장단점을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절대 보이는 그대로 빛나는 직업은 아닙니다. 물론 저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대부분 직장인의 신분이어서 제가 많은 부분을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변 사람이나 제3자를 봤을 때 그 사람들의 삶을 보고 제가 느낀 점을 바탕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단점 첫 번째, 그런 말이 있습니다. 9 to 5를 건드는 순간 24시간을 일하게 된다. 한마디로 중간이 없는 거예요. 회사를 다닐 땐 9시부터 6시까지 딱 그 주어진 시간만 일하고 아웃이죠. 하지만 내가 1인 기업가가 되는 순간 그 업무 시간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계획한 할당량을 다 끝마쳤다 하더라도 아직 자기는 좀 이른데 좀만 더 하다 잘까? 이러면서 계획에도 없던 일을 계속 추가시키면서 졸음이 밀려올 때까지 손에서 일을 놓지 않는 날도 있겠죠. 또 반대로 나 혼자 일하는 거니까 내 스케줄을 내 맘대로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을 앞세워서 할 일이 쌓여 있어도 미루다 밤에 처리하는 등 이 뚜렷한 시간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휴가의 개념도 직장인일 때 느끼는 것과 자영업자일 때 느끼는 점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인일 때는 연차, 휴가가 정말 간절해져요. 왜냐면 내 맘대로 가질 수 없으니까 평소에. 그렇게 이제 휴가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일하게 되죠. 그리고 딱 휴가 날이 됐을 때 일에 관한 모든 스위치는 다 끄고 휴식에만 집중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또 본인이 그럴 자격이 있다고 느끼게 되죠. 하지만 반면에 혼자 일하는 경우라면 내가 원한다면 내일도 휴가를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 휴가 자체가 언제든 갈 수 있다는 개념으로 바뀌니까 그렇게 간절함이나 소중함이 좀 덜하죠. 또 막상 휴가를 간다 해도 몸은 놀고 있어도 이 머리는 마음 편히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계속해서 머리에선 일 생각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팟캐스트를 취미로 하고 있는 직장인인 저도 작년 연말에 휴가 갔을 때 계속 머릿속에선 이 토픽에 대한, 주제 구상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하게 되더라고요. 안 하고 싶어도. 왜냐면 휴가가 언젠가는 끝이 나니까. 그리고 난 현실로 돌아가야 되고, 아무 계획 없이 무계획으로 돌아가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이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취미로 하는 사람도 이런데 혼자 일하는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의 구분이 없어진다. 규칙적인 시간표를 가기가 어렵다는 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수입이 불안정하다. 이 부분이 가장 크죠. 일단 직장인은 출근만 해도 그날의 1급은 확정되거나 다름없습니다. 내가 중간에 일하다가 뛰쳐나가지 않는 이상, 회사에 큰 대대적인 데미지를 입히지 않는 이상, 일단 출근하면 일을 하게 돼 있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하루 일과가 끝나죠. 어쨌든 출근이 반입니다. 근데 이 생활을 벗어나서 자영업자가 되는 순간 나의 수입은 온전히 내 손 안에 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만으로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겠죠. 또 이번 달 수입이 좋아도 다음 달도 좋으리란 보장은 절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위에서 언급한
이 24시간 일하는 형태로 가지 않고는 못 배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숫자에 집착하게 된다. 인플루언서라면 좋아요와 팔로워 수, 유튜버라면 조회수, 구독자 수, 식당 운영하는 사장이라면 매출과 순이익 등 날마다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숫자에 민감해지기 마련이죠. 특히 유튜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좋아요와 구독자 수가 일일 성적표와도 같죠. 평소보다 조회수가 안 나오면 사람들 이런 거 안 좋아하네?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고 또 잘 나오면 내 구독자들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좀 자극적인 거 좋아하는구나. 그럼 또 이렇게 가야겠다. 그 숫자를 기준 삼아 앞으로의 방향성을 짐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집착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네 번째는 사람들의 비판, 피드백을 수용해야 되는 범위가 커진다. 흔히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못하거나 실수하면 그냥 상사한테 한번 혼나면 그만이죠. 하지만 이 인터넷에 본인의 얼굴을 알리고 시작하는 직업들은 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들려오는 비판을 다 감수해야 합니다. 내가 좀 못하거나 실수했을 때 그 범위가 직장인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죠. 꼭 그런 컨텐츠 크리에이터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쇼핑몰을 운영한다, 식당을 운영한다, 카페를 운영한다. 내가 선보이는 그 서비스에 대한 손님들의 반응이 즉각즉각 오겠죠. 항상 좋은 말을 들을 수만도 없을 겁니다. 이런저런 크고 작은 민원사항도 온전히 다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멀티잡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라면 그런 비판들에 신경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괜찮다, 난 쿨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다 누구나 영향받아요. 안 좋은 말을 들으면. 그러니까 그 몫은 온전히 나한테 스트레스로 다가오겠죠. 마지막은 프라이버시가 사라집니다. 이것도 공인 내지 이제 인터넷을 통해 돈을 버는 사람들이 대상이 될 수 있죠. 이 인터넷과 관련된 직업은 끊임없이 자신을 노출시켜야 합니다. 내가 한마디로 상품인 거죠. 내키지 않는 날에도 카메라 앞에 서야 되고 머리를 아무리 쥐어짜도 도저히 이렇다 할 컨텐츠가 생각나지 않는 날에도 컨텐츠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아웃이 더 쉽게 찾아올 가능성이 높죠. 근데 또 안 하면 내가 회사를 안 가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비교하자면 내 맘대로 그게 안 되는 거죠. 특히 이렇게 본인의 상품화해서 더욱더 노출시켜야 성과를 얻어내는 그런 직업이라면 다소 본인의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제가 생각하는 자영업자의 장점은 자유입니다. 자유. 아무래도 한정된 수익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위치에 있는 직장인에 비해 더 많은 자유와 의사결정 권한을 갖게 되겠죠. 한마디로 내 손끝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내 삶의 주체가 된 느낌? 내가 내 삶을 좀 더 능동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이 개인 사업가를 꿈꾸는 이유 중 하나였어요. 확실히 직장인보다 자유시간이 더 많이 없고 내 스케줄을 내 맘대로 짤 수 있고 꼭 그 사무실, 그 내 책상 앞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카페 가서도 일하고 도서관 가서도 일하고 끊임없이 내가 일하는 환경도 바꿀 수 있고 말 그대로 프리랜서잖아요. 나 프리랜서 단어 듣기만 해도 좀 여유와 자유로움이 느껴지죠. 실상은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이 프리랜서라는 단어를 남발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긴 한데 특히 백수를 가장한 단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좀 거슬리긴 하지만 어쨌든 직장인 같은 경우는 아파도 일해야 되는 날이 있고 휴가를 간다 해도 다른 동료들과 맞춰야 되고 이런저런 제약이 많지만 확실히 자영업자가 되면 그런 걸림돌은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제 직장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월급쟁이의 장점. 없을 것 같아도 꽤 됩니다. 저도 제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일단 장점 첫 번째는 일과 내 삶의 구분이 확실하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6시 땡 치면 모든 업무는 셧다운입니다. 지금부터 잠들기 전까진 업무에 관한 모든 것은 다 잊고 오직 나를 위한 시간을 즐기면 됩니다. 헬스장에 가던 집에 돌아와 저녁을 만들던 친구와 만나서 술 한잔을 기울이던 독서를 하던 청소를 하던 이것만큼 짜릿하고 소소한 일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점이 오히려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왜냐면 일을 안 하면 이 시간 또한 사라지니까. 두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할 수 있다. 직장인에겐 매일매일이 미라클 모닝입니다. 굳이 챌린지를 할 필요가 없어요.
6시 반 기상 자체가 기적입니다. 본의 아니게 이제 아침형 인간을 살게 되죠. 이 아침형 인간의 삶이 생체 리듬을 주기적으로 맞춰주는 데에는 확실한 역할을 합니다. 일단 저는 한 가지, 적어도 잠이 안 와서 뒤척이는 날이 거의 없어졌다는 이 사실만으로 꽤나 큰 만족감을 얻어요. 회사 다닐 때는 이 뒤통수에 센서가 달린 마냥 베개에 머리 맞대면 거의 바로 잠듭니다. 잠드는 데까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피곤하니까. 그리고 또 이른 기상 시간을 생각하다 보면 최대한 더 빨리 자려고 노력하게 되죠. 그러면서 좀 규칙적인 수면 리듬을 갖추게 되는 것 같아요. 덕분에. 일을 안 할 때는 저도 일 안 해본 적이 있어서 그때를 떠올릴 때면 딱히 잠에 대해 그렇게 갈급해지지 않아요. 뭐냐면 내일 늦게 일어나도 되니까.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뭐 몇 시에 자도 딱히 죄책감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잠이 안 오는 날이 더 많아집니다. 세 번째는 앞서 언급한 수입의 안정성. 수입이 0에서 1000까지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 자영업자와는 반대로 직장인은 어쨌든 성과에 상관없이 열심히 출근 도장만 찍는다면 매달 기본급은 받아낼 수 있죠. 이 사실만으로 꽤나 큰 마음의 안정감을 줍니다. 물론 이외에 뭐 상여금, 인센티브, 성과급 등등 부수적인 보너스까지 추가한다면 내 몸 하나 먹여 살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에 반해 매달 일정 금액, 이 고정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자영업자들은 밤에 발 뻗고 자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이 고정급여가 주는 장점 중 하나는 내가 내 재정 상태를 좀 예측하고 관리하는 데에 용이해집니다. 이번 달 이만큼 오는데 다음 달은 얼마 들어오려나? 그 다음 달은? 이렇게 매달 예측하는 게 좀 어려운 내 반에 직장인 같은 경우는 일단 어느 정도 다음 달에 얼마가 들어올지 예상이 다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앞을 내다보면서 나의 재정 상황을 예측하고 관리하기가 좀 더 쉽겠죠. 물론 회사에서 내 입지를 다지려면 이 고정 수입에만 의존하면 안 되겠죠. 내가 맡은 일에 좀 최선을 다하면서 회사에 좀 이바지도 하고 이렇다 실적을 내야 나의 평판도 좋아지고 승진도 하고 그런 거를 감안하면 이제 너무 여기 안주해서도 안 되겠지만 어쨌든 매달 일정 수입이 정해져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장인의 단점. 직장인들이 직면하는 단점 중 대부분은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동료들과 협업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죠. 모든 업무를 내 독단적으로 할 수만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 같이 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저런 사내 가십이나 그런 데 오르락내리락 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 이래저래 사람과의 접촉이 많아지다 보면 충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부분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죠. 그래서 혼자 일하고 싶어지죠. 그런 걸 생각하면. 또 상사로부터 자신의 업무 처리 방식이나 능력에 대한 비판도 감수해야 합니다. 좋은 말만 들을 수 없겠죠. 일하다 보면 혼나는 날도 많을 거고. 그래서 이런 비판을 통해서 계속 나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피드백을 수용하고. 그러니까 이 직장인도 다방면으로 뛰어나야 됩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일도 잘해야 되고 센스도 있어야 되고 평판도 좋아야 되고 은근히 많은 노력을 요하는 포지션이에요. 특히 이게 사람과의 접촉, 누군가 같이 일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회사가 안 맞을 경향이 크죠. 저도 왔다 갔다 해요. 저도 워낙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 일하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 앞서 말한 이런 리스크들을 생각하자니 좀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동료는 어디까지나 동료죠. 내 진정한 친구가 되기 어렵죠. 그래도 또 어느 정도 좋은 관계는 유지해야 되니까 이런 피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때론 가식도 좀 떨어져야 되고 특히 윗사람과 대화할 때는 그냥 조용히 있기보다는 이런저런 좀 질문도 꺼내고 대화도 유도해 나가고 어색하지 않게끔 그런 갭도 좀 줄여줘야 되고 은근히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확실히 나이가 들수록 변하는 생각 중 한 가지는 새로움보단 안정감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불과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혼자 일하는 삶, 개인 사업가가 되는 삶을 동경했었어요. 지금도 그 마음이 아예 없진 않죠. 아예 없어지진 않을 것 같지만 확실히 예전보다는 그냥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이 자리, 이 삶에서 안정감을 찾으려는 그런 노력이 더 많이 보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리고 또 이런저런 기회도 엿보고 있고요. 아직 시간은 많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제가 안주할 거라는 보장은 못하지만 또 내가 다른 길로 빠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자체로도 나쁘진 않다. 일단 뭐 마음의 불안감 그런 건 없으니까 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이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있는 거고 또 내가 새로운 도전 앞에 서야 된다 하면은 그런 날이 또 오겠죠. 그래서 그냥 그 주어진 시간표에 충실하는 것 그것이 최선의 방법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에 안 힘든 직업은 없습니다. 뭐가 더 힘들고 뭐가 덜 힘들고 이 힘듦의 척도를 따지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이런저런 직업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하는 내내 생각을 좀 많이 정리하게 됐고 또 제가 언젠가 다른 직업 포지션을 갖게 된다면 또 그거에 따른 이면도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릴 날이 오겠죠. 어쨌든 오늘 하루도 제 에피소드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별 5개와 리뷰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듣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추천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